안녕하세요. 안홍열입니다. 이 수업은 수원대학교 데이터과학부 데이터베이스 수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교재와 수업 평가에서의 과제, 강의, 시험 비율이 어떻게 될지 운영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알아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왜 배우고 또 이번 학기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수업의 학습 목표는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배울 데이터베이스의 수업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 중에서 인공지능, 기계학습,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가 모여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과학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검색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과학에서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은 데이터 과학부시니까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예,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한 도구를 개발해 보았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과학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것에 관한 학문. 예,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컴퓨터 계산이며 그리고 그 목적은 의사결정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컴퓨터 계산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정보화한다는 것은 인식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정보화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의 성적은 이 성적 데이터는 A4 한 장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은 이때는 그래서 굳이 정보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학교 성적 데이터는 더 클 것이고 또 전국의 학생 성적 데이터는 훨씬 크겠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요약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정보화는 요약되는 정도에 따라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통 이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모든 자료들을 가리킵니다. 뭐 영수증이나 포스트잇, 뭐 문자, 메시지, SNS, 건강검진, 결과 등 뭐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선별되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요약된 자료가 되면은 정보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담배 소비량과 폐암 사망률을 연도별로 시각화한 데이터가 이 정보의 예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담배 소비와 이제 이렇게 담배 소비와 폐암 사망률이 약 25년 차의 시간 간격을 두고서 증감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지식은 이제 정보를 더욱 압축하여서 한 문장 수준으로 압축한 자료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담배 소비량과 이게 폐암 사망률 이 그래프 정보를 보고서 이 상관관계 분석을 하여서 흡연과 폐암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식의 정리를 하면은 이제 지식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지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통계적인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죠. 통계적인 수치가 얼마인다 식을 해주고요. 다음에 의사결정은 이 지식을 종합해서 내린 결정을 말합니다. 이 흡연과 폐암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식을 이제 근거로 하여서 금연하자 하고 이제 결정을 하면은 이제 그것이 의사결정입니다. 물론 이제 꼭 이제 이 지식이 금연으로 나갈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이제 다른 종합된 지식, 나에게는 이제 담배를 피움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다른 금연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정보화와 데이터 과학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과거에 데이터가 이렇게 단순할 때는 수작업으로도 정보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이제 복잡해지고 방대해진 현재, 흔히 이제 빅데이터라고 알려진 현재 시대에는 이 논리적인 방법론이 이 데이터를 정보화하기 위한 논리적인 방법론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AKA는 as known as의 줄임말입니다. 뭐라고 알려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정보가 논리적인 과정이 필수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 학문을 이루는 과정에서 컴퓨터 계산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이 컴퓨터 계산은 복잡한 데이터를 정보화할 수 있는 현재 거의 유일한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우리는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요약해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계산은 영어로 이제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컴퓨터 기계가 수행할 수 있는 연산과 그 조합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 선택하는 연산들,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을 이제 이렇게 조합한 이 연산들은 컴퓨터 계산으로서 이 연산들을 수행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보화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밑에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왼편에 이제 한빛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제품별로 이제 합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별 합계는 이제 컴퓨터 연산인데요. 어떤 이제 연산을 수행하면 되냐면은 이제 제품별로 이제 조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제품별로 조건 선택을 해서 합계를 내는 연산을 수행하면은 이 제품별 합계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고 이 연산을 수행한 결과 이 제품별 총 판매액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정보로부터 최대값 인자를 이제 찾아내는 이 컴퓨터 계산 연산을 수행하면은 에어컨 판매액이 가장 높다고 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이제 이로부터 이제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에어컨 프로모션을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요 그 밑에 이제 얘도 보면은 똑같은 동일한 한빛 인터넷 쇼핑몰 주문 내역 데이터로부터 이제 분기별 합계, 분기별로 이제 골라서 합계를 내는 요 연산을 하면은 이제 분기별 총 판매액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그래프로부터 이제 최소값 인자를 골라내는 연산을 또 수행을 하면은 4분기 판매액이 가장 낮다. 고 하는 요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이 지식으로부터 이제 이 4분기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매출액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좋은 겨울 관련 제품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좀 단순한 예이지만요. 어떤 복잡한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적절한 컴퓨터 연산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해낼 수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컴퓨터 계산을 통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데이터 및 이 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른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장점이 있죠. 일단 객관적입니다. 컴퓨터 이 감정이 없는 이 기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딱 주어진 프로세스대로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주관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논리적입니다. 각 과정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잘 검증된 방법론들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논리적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이 이제 직관같이 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도출할 수가 있으며 또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을 이용한 의사결정이 현재 많은 분야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죠. 많은 분야에서 지금 전 산업 분야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고자 이제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 현재 데이터 과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도 이제 의사결정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억 원의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처를 선정할 때도
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사용하고 또 수억의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데 1조가 든다고 하는데요. 이 신약 개발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결정하는데도 이와 같은 데이터 과학에 의한 의사결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전공한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도 기존의 이제 생물의학의 데이터학을 접목한 새로운 분야입니다. 제가 특히 여기서 이 모든 분야의 데이터 과학이 필요하다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강조를 해놨는데요. 이는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여러분의 전공이 이 데이터 과학 전공이 매우 유망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매우 유망한 데이터 과학이라는 전공을 지금 하셨고요. 잘 선택을 하셨고 이제 열심히 배우셔서 이 전공을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베이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데이터 베이스는 데이터 과학 중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하위 분야입니다. 먼저 데이터 과학은 아래 그림처럼 현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고 또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보화하는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외부로부터 이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요 단계는 외부로부터 이제 자료를 끌어모으는 웹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에 요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요 단계에서는 이렇게 통계적 방법, 시각화 기법, 기계학습, 인공지능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들이 이제 데이터백 과학부의 과목들이죠. 네.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다른 과목을 수강하시면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좀 더 이렇게 산을 보고 숲을 보고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과목은 여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과학에서 데이터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 분야입니다.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이 수업에선 첫째로 이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데이터 보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어떤 형태로 보관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형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법과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특히 이제 관계형 DBMS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것입니다. 다음에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은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고 선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특히 이제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선별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검색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검색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능력은 실무에서, 현업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많은 실무 분야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은 웹서버를 구축할 때도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고요. 다음에 어떤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대기업에서 전산 시스템을 관리할 때도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또 금융거래 등같이 이제 거래 분야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은 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통해서 활용도가 높은 스킬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데이터 과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컴퓨터 계산으로 데이터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추격해내는 학문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과 데이터 과학이 한 분야인데 데이터를 관리하는 분야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검색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중에서 궁금한 점을 문의 게시판, 이메일,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